인도에서 43일간 1167km를 걸어서 순례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내일 고불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됩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앞두고 현지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인도 정부는 상월결사 순례 전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핵심 사업을 이끌어갈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4월 19일 출범합니다.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위원장으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어제 제348회 이사회를 열고 제42대 이사장으로 건학위원장인 분관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또한 최성래 의료원장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팔공총림 동아사 방장 후보에 의현대종사가 만장일치로 추천됐습니다. 의현대종사는 사명대사 교육관을 만들고 승려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처님의 고향 인도에서 43일간 1167km를 걸어서 순례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내일 고불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순례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한다는 의미를 담아 진행되는데요. 현지 학교를 돕거나 의료 봉사를 펼치는 추가적인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만 3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내일 드디어 대장정에 막을 올리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스태프까지 108명으로 구성된 순례단이 첫 발을 떼기에 앞서 조계종이 상월결사의 취지를 대외적으로 전했습니다.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과 대변인 종호 스님, 순례단장 원명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번 인도순례가 생명 존중이라는 고귀한 가치 아래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의 자치를 따라 걸으면서 이 가르침을 생각하고 온 세상에 보다 널리 알려지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인도순례는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한다는 점에서 양국 정부 차원의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불교를 매개로 부처님의 발자취가 서린 땅에서 두 나라의 국가와 국민의 안녕은 물론 세계 평화를 기원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불교 순례길을 개척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순례단은 이런 과정에 순례자들의 원력과 정진이 더해져 한국 불교 중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원만히 우리 순례단들이 43일 여정 동안 개인적으로는 수행이 수성해지고 또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고 또 불교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6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봉행되는 인도순례 고불식에는 순례단을 위해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직접 법어를 내릴 예정입니다. 순례단은 수경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지 학교를 위해 교육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동국대 의료원과의 성지 의료봉사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순례 행렬의 의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무로 조성한 불상을 순례단 맨 앞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거의 2자 정도 됩니다. 우리 말로는 한 60cm 정도 되는 부처님 항상 저희가 선두에 모시고 그다음에 순례단이 뒤에 서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43일간 1167km라는 한국 불교사의 유례가 없는 순례에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앞두고 현지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인도 정부가 한국 대사관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 현지 기자들의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인도 정부는 상월결사 순례 전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최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일부터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를 돌아보며 한국 불교의 중흥을 기원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108명의 순례자가 43일간 1167km를 걷는 대장정에 나섭니다. 현지 시간 지난 6일
인도 뉴델리 미디어 센터에서 순례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인도 정보방송부 아푸르바 찬드라 차관을 비롯해 인도 정부와 방송, 언론 관계자, 장제복 주인도 한국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순례에 인도 측 주무를 맡은 정보방송부는 순례 전 과정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도 정부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We are happy that the entire government is supporting this particular effort. We would like to welcome the Korean pilgrims, the Korean and their support staff, and assure that all possible help would be provided during their stay in India. 이번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의 우정을 더함과 동시에 국내 불교 성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의지도 반영됐습니다. 또한 오는 9월 인도가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이번 순례의 의미가 더욱 큽니다. Buddhist teachings have much in common with the motto of India's G20 basis: one family, one earth, one future. Our Buddhist pilgrims will pray for the success of G20 under India's leadership. 국영, 관영, 민간 여부를 막론하고 많은 수의 현지 기자들이 기자회견장을 찾아 질문을 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인도 대사관 측은 대사관이 생긴 이래 이 정도 규모의 인도 정부 주관 기자회견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교의 탄생지라는 칭호가 무색하게 불자 비율이 0.7%에 불과한 인도에서 불교 순례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이 행사를 홍보할 때 좀 중점을 뒀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불교가 한국과 인도를 어떻게 가깝게 해왔는지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한국과 인도가 불교를 통해서 가까워졌는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월결사 인도 순례.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순례에 양국의 지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핵심 사업을 이끌어갈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4월 19일 공식 출범합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위원장으로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각 분야 추진단장과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회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제37대 집행부에서는 불교 중흥에 다시 한번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그런 기조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눠 과거 천년을 세우는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과 명상센터 건립 등 미래 천년을 세우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진우 스님은 미래 천년을 세우는 사업 가운데 종단 차원의 명상센터 건립과 프로그램 개발 보급 외에 포교와 인재 양성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각 사찰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좀 더 미래적이고 좀 더 포괄적인 그런 포교를 위한 그런 이제 방향을 잡으려고 그 매뉴얼 작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요. 더불어서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불교 인구, 불교 포교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이제 인재 양성에 추진위원회는 진우 스님을 위원장으로 중앙종회의장과 호계원장 등 종단 주요직의 스님과 주요 포교단체장으로 상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구본사 주지 등 승가와 각계 재가대표를 추진위원으로 모신다는 계획입니다. 역대 총무원장과 교구본사 회주 등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덕문 스님과 원명 스님은 미래세대 인재양성 추진단장, 허운 스님은 명상센터 건립단장, 종천 스님은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추진단장, 지연 스님은 교구 지역 활성화 연구단장, 미산 스님은 명상센터 프로그램 단장으로 분야별 추진단이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갑니다.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는 회의에서 분야별 사업 경과와 계획을 점검하고
3월 28일 윤달 특별기도를 비롯해 4월 19일 조계사에서 추진위원회 출범식 봉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 달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열왕궁 마에 부처님 전에서 봉행되는 윤달 특별기도는 종단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불자들의 신청을 받아 축원을 올리는 기도로 의미를 더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사찰림 보호와 활용에 관심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 의원의 활발한 활동을 격려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사찰림 보존과 활용에도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의원은 스님들의 노력으로 보존되어 온 사찰림이 국민의 휴식처와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예방에는 이소영 의원의 멘토로 2년을 이어가고 있는 종책특보단장 성행 스님과 한채훈 의왕시 의원 등이 배석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학교 신임 이사장에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돈관 스님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의료원장은 최성래 현 원장이 연임됐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계 최고 교육기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를 이끌 차기 이사장이 탄생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어제 본교 로터스홀에서 제348회 이사회를 열고 제42대 이사장에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재적이사 13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2019년 12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로 취임한 돈관 스님은 2021년 10월 건학위원회 최고위원 위원장에 임명돼 학생 학습관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돈관 스님은 학교를 더 발전시키라는 소명을 주신 것 같다며 등록금,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어가자는 건학위 고문 자승 스님의 화두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이사장님께서 그 넓은 지혜와 또 리더십으로 학교의 동국대학이 발전한 큰 초석을 깔아주시고 그 초석을 또 길로 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마지막 이사회를 진행한 이사장 성우 스님은 무탈하게 후임을 선출하게 돼 기쁘다며 동국대가 발전을 거듭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소임을 보면서 상당히 이 자리가 무거운 자리고 또 제 자신의 행동을 절제해야 되겠다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 바톤을 계속 이어가서 발전을 거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동국대 의료원장 선임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4명의 후보 중 이사회 협의를 거쳐 최성래 현 의료원장의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의료원장 임기는 오는 3월부터 2년간입니다. 최 원장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의료원을 더 발전시키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정리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역대 최고의 의료원장이었다 이런 말을 좀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신임 총장 선출을 시작으로 임원진 대거 교체가 이뤄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신임 사령탑이 손발을 맞춰 동국대를 국내 5위권 명문사학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팔공총림 동아사 방장 후보에 의현대 종사가 추천됐습니다. 동아사는 어제 경내 통일기원대전에서 총원 280명 중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방장 후보의 의현대 종사를 만장일치로 추천했습니다. 총림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방장은 산중총회에서 추천해 중앙종회에서 추대한다로 규정돼 있습니다. 의현대 종사는 1952년 합천해인사에서 상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제7대 중앙종회 의장, 총무원 총무부장, 조계사 주지,
은혜사 주지, 동화사 주지, 능인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삼임교사의 그 교육관을 지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삼임교사의 그 애국 정신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관을 만들고 그 주차장의 이익금도 앞으로 우리 주지를 안 맡고 계시는 수행하는 신대 복지기금을 돌리고자 합니다. 혜민 스님이 소외 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에 3,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12년부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한 혜민 스님은 아름다운 동행에 2억 이상 기부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한 보시행을 실천해 10억 원 기부를 달성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혜민 스님이 어제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을 찾아 소외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3,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혜민 스님은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과의 차담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밥차 봉사를 하며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다며 기금 전달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구나를 새삼 깨달아서 앞으로 더욱더 기회가 되면 될수록 꾸준한 봉사와 기부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전달된 기부금 중 2천만 원은 노숙자들을 위해 밥차 나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다나에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협력단체 더 프라미스에도 700만 원이 전달됩니다. 더 프라미스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한국 불교계 최초로 현지 방문을 했고 당시 지원단의 혜민 스님도 포함돼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전쟁 상황 속 재난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전쟁으로 일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난민들을 위해 구호 물자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외 이웃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과 법보신문 1일 시호일에 각각 300만 원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혜민 스님은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지금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기존에 2억 했다고 그러는데 더 힘을 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올해가 나이가 5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10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8억을 채워가지고 10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떠한 그러한 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모든 일에는 소통이 중요하다며 혜민 스님의 활동을 응원했습니다. 잘 모르고 왔거든요. 네. 와서부터 이제 업무 파악하면서 해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네. 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도 재밌고, 그 직원들하고도 뭐 소통을 계속하면서 하니까 네. 스님께서도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2012년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으로 보시행을 실천해 2억 이상 기부해온 혜민 스님이 국내외 소외 이웃들을 위한 자비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천태종 서울관문사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정월대보름 맞이 척사 대회를 3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 경내 옥불보전에서 열린 척사 대회에서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이 진행됐고 각 지회와 신행단체가 연합한 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강북지회가 종합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관문사는 총무원장 무원스님 등의 후원으로 마련한 버버 액자와 천태차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해 참가자와 불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대회에 앞서 부주지 계문스님은 모든 불자가 어느 곳으로 향하더라도 광명과 공덕, 육바람일과 자비, 깨달음과 성공, 성불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천 만불사가 계묘년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만불사는 지난 4일 생명존중과 무량공덕을 발언하며 정월 삼사순례와 대보름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방생법회에는 만불사 회주 학성스님을 비롯해 서울, 대구, 부산, 포항 등 전국 500여 신도가 동참했습니다. 만불사는 방생에 앞서 전국 포교원별로 동화사, 은혜사, 복경사, 기림사 등 대구 경북 지역 주요 본사와 고찰 등을 순례하고 소원지와 달집 태우기를 끝으로 회항했습니다. 경산불교총연합회가 불광사 대승불교대학을 조계종 신도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일 진행된 현판식에는 경산불교총연합회 회장 성담스님, 불굴사주지 덕관스님, 선본사주지 해안스님, 선광사주지 선웅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승불교대학 학장 청원스님은 지역 불자 양성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활성화되고 지역 발전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산불교총연합회 회장 성담스님은 경산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교육 도량이 잘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승불교대학은 앞으로 불교 예절, 불교 입문, 금강경 등 주 1회, 주 야간 1년 과정으로 교육합니다. 로터스월드와 동산불교대학 미얀마 동자승 탁발봉사단이 미얀마 양군 레구 지역 집빙외 사원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협약식에서 동산불교대학 탁발봉사단이 사원학교 내 다목적 교육관과 화장실 조성 비용으로 로터스월드에 5,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다목적 교육관은 학생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올해 12월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로터스월드 이사 효진 스님은 전달받은 기금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탁발봉사단 김성희 부단장은 미얀마 순례에서 부스럼이 난 동자승 등을 보고 기부를 결심했다며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조계사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 고불식이 봉행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직접 참석해 법어를 내릴 예정인데요. 43일간 1167km의 대장정이 무사히 회항되길 기원합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